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 한국은 현충일, 공휴일인가요? 그런가요? 미국은 얼마 전이 현충일이었는데, 메모리얼 데이였는데, 아무튼 오늘 미국은 월요일 오후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오늘도 너무 추워요. 쌀쌀합니다. 도대체 여름인데 이것도 이상기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이기도 한데, 오늘 우선 아침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기소될 것을 예상을 하고, 본인의 이제 소셜미디어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전직이건 현직이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무척 강조했고요. 기소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밀 문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소를 예상하고 있으면서, 아니 연방법무부가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를 기소한다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을 강조를 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이에는 기밀 문서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을 할 때나 그 전이나 그 이후나 기소된 적이 없었던 것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도 맞는 말이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직을 끝내고 나갈 때 너무너무 많은 박스로 실어다 나르고 또 옮기고 오랜 동안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고 결국은 전직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를 했어야지만 되는, 이것도 비극이죠. 미국의 역사로 보면 그런 대통령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과 다른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과는 달랐다 하면은 이런 점도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바이든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또 실수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갖고 있었던 그런 기밀 문서와는 굉장히 다른 케이스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중에, 이건 이제 이해 충돌과 관련이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8,250만 달러를 벌었다. 이건 이제 정부의 감시 단체인 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워싱턴에 있는 말 그대로 책임과 윤리를 위한 Citizen이라는 감시 단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 보고한 것을 쭉 정산을 해서 8,250만 달러는 적어도 두 군데에서 벌었다 하는, 장소로 따지면 세 군데가 되나요? 스코틀랜드의 던베리, 에버딘 골프 리조트죠. 그리고 아일랜드의 둔백 부동산에서 그렇게 받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가 하면 이 둔백에서 2,500만 달러, 선베리 에버딘에서 5,800만 달러인데, 이 골프장 리조트에 머물면서 대통령이 머물게 되면은 비밀경호원도 같이 머물러야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뉴저지에 있는 본인의 골프장에 가면서도 비밀경호원은 평소에 다른 대통령이 갔을 때의 경호보다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본인은 볼일 다 봤는데도 거기에 비밀경호원들은 더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가격도 그쪽 지역의 다른 호텔에서 있는 평균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받고, 이것도 이제 전부 자료로 나와 있는데, 미국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그곳에, 본인의 부동산 그 호텔에, 둔백 그곳에 묵게 했고, 다른 유럽의 방문지를 가면서도 본인의 그 호텔을 거쳐서 묵도록. 그럼 대통령이 한 번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호텔에 묵겠습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폴리티코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군 대원도 에어포스 원 타고 다니고 하니까요. 그 호텔에 40번을 머물면서 20만 달러, 호텔비만 20만 달러.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건 모든 것들은 보통 이제 백악관 정도에 들어가고 하면은 뭐 사업을 전혀 손을 안 댄다던가 판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넣어놓지도 않고 사업을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시간이 지나도 이 같은 이슈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보스에 도전하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지금 텔레비전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들어볼 수가 없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 대해서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니까 뭐 크게 공격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아침에 연방선거위원회에 이제 제가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하는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에 어필을 하려는 노력을 할 테고요. 그리고 공화당 가운데서 복음주의 신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트럼프와 자신이 대통령과 부통령인 그 관계였을 때는 절대로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충성을 다했죠. 그러다가 막상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최근에 책도 내고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의사당 폭동사건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기록을 해야지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해야지 되고 본인 실망했으며 너무나 나는 또 나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의사당에 있던 정치인들이 생명이 위협했다. 그 당시에 폭도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화당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된 겁니다. 또 아침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가운데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를 비난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요, 이쪽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 주가 다른 거예요. 군수가 다른 거예요. 무슨 경상남도 지사가 되겠네요. 지사가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지사 가운데서 정치성이 다르다고 엄청나게 서로 공격하고 이러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정치가 굉장히 극단화되면서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주라는 아주 극진보, 플로리다라는 언제부턴가 플로리다가 스윙 스테이트에서 레드 스테이트로 됐는데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와 또 이쯤에 있는 텍사스 이런 곳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민 이슈로 그 밖에도 뭐 많은 동성연애 등등의 진보와 보수의 이슈가 있지만 어제부터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가 플로리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를 트위터에서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작고 한심한 남자다.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아직까지 본인이 그랬다고 시인하지 않지만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주의 주도가 세크라멘토입니다. 세크라멘토 쪽으로 16명의 이민자를 플로리다주에서부터 비행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불법 이민, 난민 안 받아. 잘 받는 캘리포니아 가서 살아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전에 다른 곳에도 보낸 적이 있으니까. 본인들은 보냈다 안 보냈다 얘기하지 않지만 이분들의 서류를 보니까 플로리다주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참 작고 한심하네. 그 정도도 커버하지 못하면서 그걸 이렇게 어떻게 복수하는 식으로 캘리포니아주로 보낼 수가 있는가 하면서 아래에 링크한 곳을 읽어보십시오. 트위터에 링크한 곳을 보니까 결국은 납치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본인을 이제 속여서 강제로 원하지 않는 곳에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구금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 납치 혐의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플로리다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보내졌으니까는요.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인 라폰타 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얘기를 하겠죠. 게빈 뉴섬 주지사는 처음에는 그 민주당의 무슨 후보로 나가는가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는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텍사스 주지사는 뭐 스스로 트윗에서 밝혔잖아요. 17,000명을 다른 주에 보냈다. Sanctuary City라고 부르는 안전지대, 이민자들 웰컴 한다는, 난민들도 웰컴한다는 그런 곳에 보냈다라고 본인이 발표도 했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디서 급할 땐 제일 먼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받아줄까요? 동북부 마샤스 빈야드에서도 그랬고, 서쪽 캘리포니아 서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세크라멘토쯤 가면 제법 위로 올라가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조건 없이 당장 이분들을 맞을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도 일단 맞이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자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플로리다를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주말에 6월 달이 한 달 내내 이제 성소수자의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알리고 하는 그런 달인데,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와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 월드에서 동성애자의 날, 그런 그 프라이드 데이에 어떤 뭐 퍼레이드도 있고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에 항상 합니다. 이게 예전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는 좋죠. 무지개와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엄청 많이 팔렸고, 미키마우스를 포함을 해서 엄청 아무튼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호텔이 있잖아요. 거기 디즈니 호텔. 방이 1,100개인데 다 솔드아웃. 예약 다 끝났었고요. 1991년부터 하루 이벤트를 합니다. 동성애자의 날이라고 해서. 1991년은요,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때입니다. 2015년이었으니까 일찌감치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디즈니가 뭐 창의적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런 그 작품과 상품과 서비스를 팔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는 것은, 이벤트는 그쪽에서 열리고, 보수는 무척 반대하죠. 무척 반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디즈니와 주변의 그 놀이공원에서는 동성애자들 무척 환영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은 뭐 이념, 뭐 차별하지 말자, 이것보다 시작은 장사, 이윤 추구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뭐 플로리다가 아주 강하게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에 반대하게 되니까 뭐 할 수 없이 디즈니도 입장을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고, 디즈니는 이제 플로리다 주 정부와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요, 비슷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드래그 쇼라고 엊그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자가 여장을 하고 어떠한 그 퍼포밍을 하는 그러한 것이 지난주에 국방부에서는 없앴거든요. 원래 뭐 네바다에 있는 어떤 기지에서 하려고 하다가 하도 이제 의회에 국방장관이 불려나가서 보수의 매를 너무 많이 맞는 겁니다. 돈은 어디서 나냐, 뭐는 어디서 하냐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드래그쇼도 뭐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부터 위문 공연 같은 거 타는데, 남자가 남장을 하고 노래 부르는 것보단 남자가 여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뭐 조금 더 인상적이라기보다 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오던 건데, 여기저기 걸리는 게 하도 많으니까 국방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텔레비전에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또 막 비난을, 진보 쪽에서는 엄청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인데 대통령의 지시였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아니다. 우리 그 대통령은, 행정부는 연방 그 정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6월 달이 이런 그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장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 뭐 어스틴 국방장관을 대신해서 더 많은 것을 커버하는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나와서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런데 말하는 것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렸습니다. 행동과
윤리 규정에 관한 정책, 이게 이제 없애는 게 맞다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없애는 게 맞는데도 지속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비난이 너무 많으니까 고육직책을 쓴 거죠. 백악관은 아무튼 상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나왔으니까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드디어 이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공세를 러시아가 했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막고 했는데, 지금 이제 돈바스 동부 지역에서 자포리지아 뭐 이런 그 핵시설 있고 하는 그런 곳에 가까운 그런 지역에서, 도네츠크에서 르한스크와 도네츠크 두 군데가 있잖아요. 동부 그 러시아와 접한 우크라이나에 속한 곳. 그리고 이번 전쟁 이전에도 그곳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거기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을 했는데, 러시아는 우리가 뭐 탱크 몇 대 또 뭐 군인 몇 명을 뭐 사살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작전 비밀입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작전이고, 러시아를 교란시키기도 하고 혼란시키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것이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러시아는 이 같은 그 교전 그리고 이제 반격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지금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 한 7년 만에 굉장히 새로운 그런 디바이스를 내놓게 된 건데, 저는 써보지를 않아서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어렴풋하게는 짐작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만 안 써본 게 아니라 BBC 방송 기자도 아직 써보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과는 달리 AI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팀 쿡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디즈니의 뭐 CEO도 나왔어요. 현실과 가상이 무척 부드럽게 연결된 헤드세트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오늘 뭐 새로운 맥도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했는데, 아무튼 으뜸은 애플의 비전 프로입니다. 보기에는요 설명한 말과 똑같습니다. 꼭 미래의 스키 안경, 스키 가글과 같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현실에서 디지털 세계와 막 이렇게 믹스앤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 눈 마주침, 손의 제스처, 뭐 이런 많은 것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비싼데요. 컴퓨터보다 비싼데요. 내년 초에 판매가 되고 3,499달러. 팀 쿡이 얘기하기를, 이걸로 이 가글을 쓰고 안경을 쓰고 무엇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는 거다. 더 자세히 탐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변은 완전히 무한대의 캔버스가 될 겁니다. 거기다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목소리와 제스처와 비디오 등등을 통해서. 당연히 무슨 뭐 M2 프로세서래요.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칩도 들어가고 센서, 카메라, 이건 이해할 수 있네요. 오디오 스피커도 딱 장착돼 있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이 미래형 스키 안경과 같은 이걸 쓰고 있을 때 현실 모드로 해놓으면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제 눈동자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가상 경험의 모드로 바꿔놓으면은 제 주변 사람들은 제 눈빛을 알아볼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뭐 사진, 비디오 여러 가지 뭐 등등등등 다 하고, 제일 중요한 배터리 2시간 정도는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가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게임이요 한 100종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영화를 탁 이제 카우치 같은 데 앉아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액션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을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빙룸에서 마치 퍼레이드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1월 6일 로스 퍼레이드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여러 프로그램도 라이브로 볼 수 있다. 이게 오늘 미국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빼고 문화,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었던 애플의 비전 프로라는 안경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흐린 하늘에는 너무 흐리고 춥고
어둡고 무디하긴 한데 gloomy Monday는 아니고요. 무디한 그런 먼데이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